20세기 한국 소설 25. 권 줄거리 안내 및 이메일 해설 황석영. 황석영의 객지는 1960년대 후반 바닷가 간척공사장을 배경으로 저임금과 부당한 처우에 시달리는 떠돌이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그린 소설이다. 주인공 동혁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맞서 쟁의를 조직하지만 회사의 회유와 강압, 동료들의 이탈로 고립된다. 결국 쟁의는 실패하고 동혁은 모두가 떠난 산 위에 홀로 남아 꼭 내일이 아니라도 좋다는 결연한 다짐과 함께 비극적 결단을 내린다. 작품은 산업화 이면의 노동 현실과 인간 존엄, 연대의 의미를 묻는다. 황석영의 한시연 대기는 분단과 전쟁의 비극 속에서 한 인간이 겪는 고난을 그린 소설이다. 주인공 한영덕은 유-255 전쟁 중 가족과 헤어져 남쪽으로 내려온 뒤 생계를 위해 불법 의료 행위에 연루되고 누명을 써 고문까지 당한다. 결국 폐인이 된 그는 가족에게서도 멀어진다. 딸 혜자는 아버지의 죽음을 분단 시대의 비극으로 받아들이고 유품만 챙긴 채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난다. 작품은 분단 체제의 폭력성과 희생,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희망을 담아낸다.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은 1970년대 산업화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하층민들의 여정을 그린 소설이다. 뜨내기 노동자 영달은 공사판 일이 끊기자 길을 나서고 고향 산포로 가는 정 씨와 동행한다. 두 사람은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를 만나 함께 길을 걷는다. 여정 속에서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나누며 유대감을 쌓지만 백화는 결국 기차를 타고 떠난다. 정 씨는 산포마저 공사판으로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의 안식처를 잃은 상실감을 느낀다. 작품은 산업화의 그늘과 인간적 연대, 고향 상실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황석영의 섬섬옥수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 박미리가 약혼자와의 파혼, 대학생 장환의 집착, 그리고 배관공 상수와의 미묘한 관계를 통해 계급과 물질 만능주의, 허위의식의 문제를 드러내는 소설이다. 미리는 상수에게 끌리지만 계급 차이로 인해 사랑을 놀이처럼 소비하고 장환은 미리와의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지만 좌절한다. 결국 미리는 자신과 주변의 허위의식을 자각하게 되지만 계급의 벽은 넘지 못한다. 작품은 1970년대 한국 사회의 계급 갈등과 물질주의를 비판적으로 그린다. 황석영의 몰개월의 새는 베트남 파병을 앞둔 해병대 한 상병과 포항 몰개월 마을의 술집 작부 미자의 만남을 그린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두 인물은 서로에게 연민과 위안을 느끼지만 계급과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다. 미자는 한 상병에게 김밥과 오뚜기 인형을 선물하며 이별을 준비한다. 한 상병은 월남으로 떠나는 배 안에서 미자의 선물을 바다에 던지지만 전쟁터에서 미자의 따뜻함과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작품은 소외된 이들의 삶과 인간적 연대, 이별의 애잔함을 담아낸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황석영 작가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 임송본, 이재영 두 분 평론가 이메일 토론 내용 보니까요. 단순히 작가의 삶이 작품에 영향을 줬다? 이게 아니라 네, 그렇죠. 좀 더 깊이 들어갔죠. 그 경험이 어떻게 그 소외된 인물들 있잖아요. 그들을 그려내는 뭐랄까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어졌나? 여기에 주목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황석영 작가 문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지점, 그 생생한 체험하고 작품 속 인물들 사이의 관계,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황석영 작가는 한국 현대사를 정말 온몸으로 관통한 분이니까요. 특히 그 70년대 초기작들부터 시작하면 이야기가 잘 풀릴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했고요. 네, 그 셈 자체가 정말 파란만장하죠. 만주 출생, 한국전쟁 겪고 네, 고등학교 자퇴하고 노동 현장도 가고 한일회담 반대 시위하다 구속되기도 하고 베트남전 참전 경험까지? 네, 그런 경험들이 다 객지나 샘포 가는 길 같은 작품에 그대로 녹아들어갔다고 봐야죠. 그 이메일 토론에서도 평론가들이 특히 그 경험들이 인물의 시선, 목소리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목하더군요. 바로 그겁니다. 1970년대라는 시대 배경이 중요해요. 급격한 산업화, 또 유신체제,
이런 압력이 있었잖아요. 네, 숨막히는 시대였죠. 황석영 작가는 그 시대의 어두운 면, 그늘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야근의 노동자들, 돼지꿈의 정말 열악한 주거 환경 속 저임금 농험자들. 아, 닭장 같은 집. 네. 그리고 객지나 산포 가는 길의 떠돌이들. 뿌리 뽑힌 사람들이죠. 도시 빈민 문제도 다뤘고요. 인간 시장 같은 경우 원래 제목이 이웃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소장농의 어려움, 맨드라미 피고지고 같은 작품도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사람들의 삶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준 거죠. 특히 그 던테일 사건 이후에는 노동 현실에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요. 네, 본인의 노동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게 단순한 관찰이나 묘사를 넘어서는 깊이를 만들어냈다고 봐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그 두 분 평론가들 시각을 따라가 보면요. 인물들이 그냥 고통받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네. 그 연대와 연민? 네, 극한 상황에서도 서로 기대고 인간적인 온기를 나누는 모습, 산포 가는 길의 영달, 정시, 백화가 그 짧은 길에서 나누는 교감 같은 거요. 그쵸. 몰개울에 새에 서고 군인과 작부들 사이에 그런 애틋함이 있고요. 절망 속에서도 인간다움, 존엄성을 지키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참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작가의 시선, 문체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대체로 감정을 막 드러내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현실을 그리려고 하죠. 네, 리얼리즘이라고 하죠. 현장감 있는 언어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말이 대부분 딱 떨어지는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점. 아, 맞아요. 열린 결말. 네, 그건 뭐랄까, 현실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섣부른 낙관이나 비관 대신에 현실 자체를 보게 만드는 장치예요. 객지 같은 경우는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으로 노동자들을 그냥 희생양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그렸다고요. 토론 내용에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그 주체적인 모습, 그래서 노동 문학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이런 시선이 이후 문학에도 영향을 많이 줬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또 산포 가는 길의 백화나 몰개울의 새 미자 같은 인물들, 사회적으로는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들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랑 인간적인 가치가 꼭 비례하는 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힘든 상황 속에서의 연대가 오히려 더 진실하게 그려지고요. 아, 그게 바로 평론가들이 말한 체험이 단순한 소재 제공을 넘어서서 인간관계를 보는 독특한 시각으로 이어졌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70년대 문제의식이 나중에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80년대 장기일산이나 무기의 그늘 같은 대하소설로 가면 스케일이 훨씬 커지잖아요. 네, 시야가 역사와 세계로 넓어지죠. 그리고 이후에 방북사건 겪고 또 감옥 생활하시고 나서는 분단 문제, 화해, 치유 이런 주제로 나아가고요. 오래된 정원이나 손님처럼요. 관심사가 확장되는군요. 그렇죠. 개인과 시대를 넘어서서 역사, 공동체 전체로 관심이 넓어지지만 그 근본에는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시대를 지원하고 문학으로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태도는 계속 이어진다고 봅니다. 삶 자체가 정말 문학의 뿌리였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결국 황석영 문학은 한국 현대사라는 큰 무대 위에서 소외되고 잊힌 사람들의 삶을 끈질기게 따라가면서 그 목소리를 되살려냈다는 점,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체험에서 우러나온 현실의 발딛고선 연대에 대한 묘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죠.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황석영 작가가 70년대에 그렸던 그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인물들의 모습, 그 연대의 의미가 있잖아요. 네. 요즘처럼 좀 파편화되고 각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오늘날, 당신에게는 그 연대라는 것이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